보험금 청구 시 조사가 나왔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절대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채널 고정. 어머니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엊그저께 5월 5일날 어린이날 빨간 날이었는데 벌써 또 2일 지나서 후딱 금요일이 되었네요. 오늘 하루도 보호망과 함께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또 열심히 하시면 토요일 날또 쉬잖아요. 그래서 저도 또 금요일이 또 매우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 보호망은 월, 화, 수, 목, 금, 이야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 보호망이 뭐 설계 아니면 보험 가입 아니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 아니면 조사가 나왔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즘에 보험금 청구할 때 M사도 그렇고 타사 같은 경우 조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사가 나왔을 때 거의 고객님들 많이 어떻게 보면 쫀다고 해야 되나? 되게 무서울 거예요. 내가 제대로 보험 청구했는데 혹은 오랜만에 보험 청구했는데 왜 조사가 나와지? 내가 보험 사기도 아니고 괜히 죄지은 거 마냥. 그래서 정말 걱정돼서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럴 때 제가 대처 방법 혹은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돼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손해상사죠. 그 손해상사는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고요. 서브웨이예요. 어떤 협력업체. 이 업체는 보험금 부지금이나 해지 아니면요 고객한테 결론은 뭐 페널티를 주게 되면 연말에 인센티브를 받게 돼요. 한 건당 뭐 5만원, 10만원 어떤 실적에 대해서요. 그래서 뭐 해지나 부지금 이제 건수마다 뭐 스코어링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받는 금액도 틀린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아지 않고요? 제가 그쪽에 아는 지인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한테 팁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손해상사들이 고객님한테 가면은 거의 다 대부분 친한 척을 해요. 고객님, 저는 어떻게 하든 보험금을 주려고 하는 중간 업체이기 때문에 저한테 다 오픈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다 보상가 직원과 조율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보험금을 받아드릴게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죄송해요, 제가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보상가에서 혹은 뭐 그 회사에서 그렇게 지급을 못 해준대요.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정말 죄송해요. 이러고 나중에 말을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다 오픈한 계약자 혹은 고객들이 피곤다는 거죠. 개피.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분들이랑 솔직하게 이게 왔을 때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100% 손해상사가 나오면은 구세청이죠. 네, 구세청 사이트에 열람을 동의를 해달라고 해요. 구세청 사이트는 뭐냐면 저희가 동의서를 따로 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뭐 사진을 찍던가 아니면 내역서를 따로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자, 구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5년치 의료비 조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드로 긁었든 제가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공단에 적용받던 부분들 5년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의무가 아니에요. 협조는 하되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의무에 대해서 저희가 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보험 청구 때 저는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그걸 왜 해야 되죠? 따로 반문을 제기하세요. 그러면은 그 이제 손해상사들이 이 고객님 좀 안 해 이러면서 넘어간다는 거죠. 그거를 안 했다고 해서 보험금이 절대 안 나오는 경우나 지연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참고로 보험금 청구하고 나서 30일 이내는 어찌됐든 간에 보험금 지급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30일 지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2달, 3달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지연 이자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일 이내는 통상 보험금 지급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구세청 사이트에 열람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자, 두 번째는 건강보험공단에 열람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거의 구세청 사이트와 거의 비슷한데요. 내가 5년 동안 이제 병원에 갔던 이제 의료보험 적용을 받았던 5년치 건강보험공단에 적용받았던 그런 부분들을 열람을 해달라고 동의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요. 근데 그 부분도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 부분도 선택사항이지 의무는 아니란 거죠. 그 건강보험공단에 5년치 열람을 했다 해서 열람을 안 했다 해서 보험금을 안 주거나 지연하거나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저 보험왕 말만 들으세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요즘에 얘네들이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절대 동의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유튜버님들, 그 블로그나 뭐 카페나 아니면 온라인든 여러 군데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요즘에 보험회사도 워낙 지능적이에요. 그래서 구세청 사이트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의 열람 이런 부분은 안 해주겠구나. 뻔히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처음에 툭 던져보죠. 믿져야 본전으로. 낚여 들어두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낚이지 않으면 세 번째는 카드예요. 카드 번호나 혹은 일단 카드에서 이제 카드 긁었던 내역서, 병원에 내역서를 좀 팩스나 아니면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래요. 이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불법이에요. 절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합법이 아니고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들 어떻게 보면 꼼수를 부리는 거죠. 요즘에 워낙 구세청이나 아니면은 이제 건강보험공단 열람하지 말라는 그런 유튜버님들이 많아서 얘들이 카드 번호나 아니면은 얘들이 카드로 긁었던 수납했던 병원의 내역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부분도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도 선택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의료자분 혹은 동치자문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고객이에요. 제가 뭐 후유장애 진단금을 이제 청구하려고 하는데 내가 병원에 갔던 병원에서는 후유장애가 15% 정도 나왔어요. 근데 제가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수순이 당시 15% 후유장애 있으니까 뭐 1억이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15%니까 1,500만 원 줄게. 이러고 순순히 지급해주는 보험회사는 열의 10회사 절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들이 어떻게 하면 삭감을 하려고 보험금을 안 주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동시자문 혹은 의료자문 동의서를 내밀어요. 자, 여기 동의해주면 우리가 이제 다른 업체 제3의 기관인 그런 병원에 가서 15% 똑같이 나왔는지 한번 제가 조사를 아니면 조회를 해볼게요. 이러면서 얘들 동의서를 받아요. 그 동의서를 받으면요, 이제 다른 진짜 모르는 병원이 아니고요. 얘네가 이제 제휴된 병원이에요. 제휴된 병원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 의뢰를 하면 15%가 아니고 절반도 안 돼요. 한 7%, 5%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그 병원에서는 진료받는 병원은 15%가 나왔지만 우리가 제휴된 병원이라고 안 하죠. 제3의 기관의 병원에서는 5% 혹은 3%밖에 안 나옵니다. 이 보험금 받고 이제 보험금 받으시겠어요? 아니면은 안 받으시겠어요? 그럼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면은 5%라도 받을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물론 고객 입장에서 따로 손해상사 이제 고용하면 돼요. 손해상사 고용하면 뭐 보험금의 10%나 20% 정도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비용도 발생이 될 수 있고요. 나중에 아니면 뭐 법적 분쟁까지 가면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자문, 동시자문은 절대 동의를 하지 마셔라. 이 부분도 선택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뭐 동의를 안 해줬다고 보험금 지급에 안 주거나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보험한테 연락 주세요. 네. 자, 이 네 가지 방법에 설명해 드렸는데요. 요즘에 보험금 청구 많이 하던가 큰 금액으로 보험금 청구하게 되면요, 이제 보험금 조사팀이죠. SIU 전단팀이 꾸려져서 이제 형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2인 1조로 딱 와가지고 이제 계약자를 만나요. 뭐 커피숍이든 집에서 원하시는 고객에서 만나는데 되게 무게 잡아요. 고객님, 여태까지 보험금 청구 많이 했는데 혹은 이건 너무 과잉 진료 아닌가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 금액이 몇 천만 원인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 포기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이거를 한번 자백을 하는 식으로, 네, 어떻게 보면 막 이 사람들이 형사 취재한 건지 막 조사하고 신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절대 낚이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해요. 이럴 때 팁을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손해상사나 SIU 뭐 조사팀이 오게 되면 무조건 녹취를 하세요. 나중에 뭐 금융감독원이든 나중에 법정 분쟁까지 갔을 때는 얘들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뭐 이제 고객님께서 다 동의를 해준 거 아니냐. 근데 녹취를 하고 무조건 증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싸울 때 법정이든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싸울 때 나중에 근거 자료, 녹취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날 때 무조건 녹취를 하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SIU가 와가지고 막 무게 잡고 이거 잘못되면 우리 형사 고발합니다. 이 보험 사기로 법적 분쟁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험금 청구했던 거 보험금 여태까지 다 반환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포기하세요. 해지하세요. 이렇게 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녹취하시고요.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쫄지 마시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보험금 청구 시에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보험회사가 갑질하지 않는 그날까지, 보험금 제대로 주는 그날까지 저 보험왕은 고객님, 계약자 입장에서 맞서 싸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에 신경 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언제든지 믿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나는 불금 되세요.